K코인 또는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있죠. 그렇다면 K코인은 어떤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K코인들, 흔히 말하는 김치코인은 거래량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종목들입니다. 여러 코인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국내 재단의 코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클레이튼, 보라, 밀크 등등 여러분 보유 종목에 하나 이상씩은 들어있을 텐데요. 비교적 싼 가격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매수한 후 대부분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네요. 존버가 답이다라며 불장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트코인 특성상 마냥 기다리면 급등 후 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또는 더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운 좋게 진입가에 다시 오더라도 제대로 된 매매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몇 달 혹은 몇 년을 물려있다가 진입가 부근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는 코인도 한류입니다. 그렇다고 K코인이 다 한류가 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죠. 그런 코인도 차트 분석을 통해 IM머니에서 선별해 보려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코인도 나에게 수익이 안 되면 좋은 코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리 고점 매도가에 걸어놨다가 매도 후엔 다시 저점 매수가에 또 매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부터 분석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그 첫 번째 시간 클레이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5일 IM머니 오늘 K코인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IM머니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주변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김치코인, 김치코인들,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김치코인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사실 또 가격 하락이 또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걸로 인해서 투자 손실도 많이 좀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그런 분들을 위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홈페이지에도 유튜브 영상에도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물린 코인 분석 요청 받습니다 라고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개별 문의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요소들을 특정 재단에서 하는 이런 코인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오르내리던 코인들, 초저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코인들, 국내 재단인 거 뻔히 아는 그런 코인들, 이슈가 많이 됐던 코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다는 거는 좀 많이 물린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도 또 위에 또 가격에 많이 물린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하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물린 분들은 본전에 오면 팔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노리고 아예 홀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언제쯤 혹은 언제 얼마 정도에 내가 대응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초보 시절에도 제일 힘들었던 요소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질문하는 분들도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심지어 그걸 다 알려드려도 그 가격이 왔을 때 거의 10명에 9명은 해당 금액이 왔을 때 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희망 회로를 막 돌려서 추가 상승으로 갈 건지, 추가 수익 얼마나 내가 그동안 물리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로 인해 갖고 대응을 해야 될 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액이라도 익절할 수 있는 구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또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필요한 이렇게 멘탈의 흔들림, 그리고 손실을 방지하고, 그리고 적정한 구간에 왔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보통 팔고 나서 언제 사야 될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알고 싶다. 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금액인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다고 이거는 뭐 상담 1대1 상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보통 물린 코인들, 예, 뭐 K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가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매매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뉴스나 아니면 기사 혹은 다른 뭐 정보라고 하는 뭐 찌라시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휩쓸리면서 같이 매매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보통 물린 코인 유저들의 일반적인 예를 보면 거의 포기를 하는 경우, 앱을 지운다든가, 예, 앱을 닫아서 지운다든가 하는 포기하는 경우, 하고 언젠간 가겠지라고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장이 좋아져서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탈출가, 본인이 처음에는 탈출가가 오면은 예, 그냥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탈출가가 왔을 때 선뜻 예, 매도를 못 합니다. 그게 손절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럴 테죠. 그래서 탈출을 안 하고 예, 얘는 더 갈 거다 라고 하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더 갈 거다라고 하는 희망 회로를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고, 그러고 나서 또 탈출을 못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예,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밑에서 예, 아예 진짜 밑에서 손절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부분에서 상담을 해줬던 경우도 예, 높은 금액이 사서 이 금액에서 팔아라고 해도 손절이니까 안 팔아요. 그럼 결국에는 언제 파느냐? 제일 밑에서 반등 나오는 그 타임에 예, 패닉 셀 때 대부분 같이 팔아요. 그래서 손실을 극대화시켜서 마감을 하고는 그냥 시장을 떠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될, 방향이 틀려서 손실이 날 것 같으면 확정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중장기로 보고 접근을 분할로 매수를 하고 계시든지 라고 둘 중에 하나의 스탠스를, 본인 매매 스타일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단기 매매를 했는데 예, 장기 매매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예. 단기 매매면 단기 매매, 장기 매매는 장기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내가 원하는 금액 구간대에서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에 대한 장기 시나리오를 충분히 세우시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탈출을 못하는 가장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팔았을 때 언제 재진입을 해야지 가장 좋은지를 몰라요. 손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절은 예, 두 가지예요. 도망을 갈 때, 그 종목에서 완전 도망가서 뒤도 안 돌아볼 때 손절. 두 번째, 그 손절에 대해서 할 때는 지니까 재진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예, 여기까지 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손절을 치고 나면은 하루 이틀 뒤에 약반등이 나올 때 다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되돌림이 나올 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고점에 물려서 예, 또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예,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들었고, 저희들이 아이엠머니에서 나가는 알트코인이나 뭐 이런 영상들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값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값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에는 대응을 해볼 만하다. 본인이 가진 뭐 물려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값에 왔을 때 여기는 대응을 해볼 만하다 싶으면 충분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사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값도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 그 시점이 되면 다시 매수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예,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시장에서 벗어났을 때는 네, 시장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의 얘기 뉴스를 보더라도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지만 예, 다음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의 뭐 K코인, 김치코인의 대표주자죠. 제일 규모도 크고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클레이튼, 클레이튼을 첫 번째로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레이튼은 뭐 기본적인 종목에 대한 뭐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용도 많고 하고 또 다른 뭐 영상이나 다른 자료들에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소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아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의 K코인 시리즈에서 나가는 내용들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의견입니다. 차트의 기술적 분석 의견에 기초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지금 오늘 체크하는 값은 빗썸 기준에 있는 클레이튼입니다. 빗썸 기준에 있는 클레이튼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부분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의견이나 나오면은 뭐 해외 뭐 달러 베이스로 체크하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고 있을 거니까 빗썸 기준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크에서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값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가 되어 있는 값들에서 제가 확인해라고 알려드리는 값들은 메모를 하시든지 차트에 본인이 보시는 차트에 라인을 그어 두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차트 움직임을 살피시면 됩니다. 클레이튼은 2021년도에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상승 이후에 그 위에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하반기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지금 빗썸에는 하반기 차트에 나왔던 구간으로만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것만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로 체크하도록 할게요. 현재 2021년도 하반기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차트 구간에서는 중요 지지 저항값이 1947원, 1789원입니다.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 끝까지 보시면서 메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간 끝값이 1395원입니다. 여기에 의미는 1395원 위로 올라오면 뭐다? 여기를 노릴 수 있다. 공략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럼 1395원 위로 올라오면은 1947원, 1789원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 있다. 요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구간이 상단 변곡점 2432원에 대한 상단 변곡점 구간이 열리는 그 시점이 1395원 위로 올라갔을 때예요. 사실상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에 거의 뭐 90에서 100% 정도의 움직임이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 의견들 차트들 보면서 다양하게 얘기들을 섞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멘트들이 일반 차트에서 분석해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멘트들이 나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되돌림이 나왔는지를 살핍니다. 해당 값의 하방이탈,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 값을 두들기는 되돌림이 이어서 나왔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지속적으로 되돌림이 나왔죠. 뭐 깨졌다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겠죠. 1395원 깨고 난 뒤에 되돌림이 세게 났죠. 이게 뭐 되돌림이라 하기도 그렇죠. 어쨌든 체크합니다. 깨고 났을 때 요 위로 다시 돌아오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계속 두들겼죠. 여기가 뭐냐? 저점의 역할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점 깨면 다시 회복하느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여러 차례 됐죠. 여기는 여기에 하방 이탈이 본격화되고 나서는 그러면은 1395원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왔냐면은 여기 되돌림이 안 나왔어요. 캔들 하나도 되돌림이에요. 캔들 하나가 나와도 되돌림으로 볼 수 있지만, 자, 여기가 깨지고 난 다음 이 앞에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기 깨지고 난 뒤에는 자, 안 나왔죠. 실패했어요. 그럼 여기는 되돌림이 한 번도 없던 자리예요. 되돌림이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5월, 6월의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 5월과 6월의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이때 6월 차트 기준으로 예, 또 체크되어 있는 중요 지지 장값은 네, 595원, 669원, 그리고 구간 끝값은 1004원, 6월 구간의 이탈을 체크하는 값은 1218원, 그리고 그 앞에 2020 여기 앞에 구간에서 나왔던 예, 구간 끝값이 1395원이라고 했죠.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뭐 1000원대 후반, 2000원대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여기 위에 앉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트는 자, 여기 1004원 구간 끝값을 이탈하고 나서도 한 번도 되돌림이 안 됐어요. 여기도 되돌림이 안 됐고, 예, 그냥 쭉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한 번 됐죠. 여기는 한 번 됐어요. 여기는 안 됐고 내려가고 중요 지지 저항값으로 왔는데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공략이 669원에 대한 공략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약한 거예요. 반등이 약한 거예요. 반등이 약하면서 예, 추가 조정이 나왔어요.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예, 추가 조정이 나왔고 5월 달에 나서 추가 조정이 나왔어요. 5월 달이죠, 여기가. 5월 달에 체크한 값들 밑으로 지금 내려와서 자, 추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예, 되돌림이 가면 나오는지를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값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얘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처음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5월달 구간에서 6월달 구간 넘어와서 반등이 또 여기에 중요 지지 저항값이 나왔어요. 377.8원과 338.1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하단 변곡점입니다. 언제? 5월 22년 5월 일봉 차트 하단 변곡점이에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여기를 공략할 수 있다. 347원 위에 올라 앉아야지 네,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능성의 측면인 거예요. 여기에 올라와야지 기본적으로 여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받침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저점 같은 거예요. 저점. 자, 여기가 자 여기 6월달 구간, 7월달 구간에서의 중요 지지 저항값과 겹치죠. 겹칩니다. 이 차트가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예. 꼭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서 그 체크하는 방식으로 추출해놓고 그 의미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 보면은 338원과 377원 위에 올라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 요때의 구간 501원 구간 끝을 노릴 수가 있는 게 되고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추가 상승은 5월달 구간에 대한 공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377.8원과 338.1원의 종가 지지와 종가 지지가 유지되면은 501원을 노리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가 여기에 현재 올해 하반기까지의 차트 움직임인 거예요. 여기 값은 이때 이미 체크가 됐던 거예요. 이미 이때 체크 다 된 거예요. 여기 값은 2022년도 하반기 때 체크가 이미 값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억지로 값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 중에 형성돼 있던 지지 저항 값인 거예요. 하락 중에 형성됐던. 자, 그러면 현재 추가 하락이 이어졌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10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고 여기는 또 희한하게 11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확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잡고는 다시 여기 구간을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컵앤 핸들 모양으로 보이네요. 여기 캔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컵앤 핸들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저희들은 패턴으로 보지 않습니다. 패턴으로 체크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패턴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38 위에 올해 상승 움직임이
어디를 먼저 제일 노려야 되죠? 338, 338, 377 여기에 종가 확보하는지가 우선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유 넘었어요. 양봉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를 했는데 지지 테스트가 여기는 지지 테스트 안 했죠. 저기는 지지 테스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377.8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여기서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23년도 구간에 대한 차트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대해서 봅니다. 앞에는 22년도 구간에 대한 값을 먼저 알아본 거고요. 그 구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고, 요 지금 23년도 구간을 벗어나는 차트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앞에 구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도 발판을 밟고 올라가지만 지지저항으로 내려올 때도 이때 형성됐던 지지저항 값들을 밟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밟으면서 내려오는데 이 지지가 깨지는 경우들, 뭐 저항이 형성이 되는 게 열어두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깨지면서 힘을 못 받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들을 먼저 체크했던 거고요. 현재의 차트 움직임을 살피면은 움직임이 반응이 좋죠. 그렇지만 전체 차트 움직임에서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클레이튼은. 여기에서는 어떤 호재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붕 터졌으니까 이때 무슨 뭐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값에 의해서만 얘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지 팔지 혹은 뭐 홀딩을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차트의 기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는 중요 지지 저항값이 338원이 잠시만요. 네, 여기 값이 제가 색깔을 잘못 칠해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331원과 303원입니다. 이거는 요거하고 상관없는 값이에요. 여기 구간에서 체크되는 값이에요. 여기 구간. 네, 지금 현재 차트는 지지저항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클레이튼은 일봉 차트에서는 제가 색깔을 잘못 칠한 게 아니구나. 여기가 제가 여기는 라인을 실선으로 안 하고 점선으로 해놨죠. 점선으로 해놓은 이유는 얘가 지금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때도 지지저항을 받겠죠. 지지저항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요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저항 가격이죠. 현재는 지금 여기는 385.4원에 대한 지지가 한번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331.4원에 대한 추가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지금은 보입니다. 자, 여기 참 묘하죠. 자, 여기는 377.8원은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했는데 385.4원에 대한 지지가 깨졌어요. 요 음봉에서 깨졌어요. 요 깨지면서 얘는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간이 나오게 되죠. 여기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쪼개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절반을 우선 보겠죠. 여기 꼬리 달고 지금 올리고 있죠. 회복하는지 여부가 되겠죠. 회복을 하려면은 요 위로 올라가서 385.4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받고 움직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버렸다. 그럼 여기까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면은 얘는 331.4원의 지지를 확정 짓고 올리면서 여기 요 가격 338.1원에 대한 지지도 확인하고 여기 지금 없이 올라갔죠. 없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도 확인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여기에 지지는 유지된 상태니까 자, 여기는 깨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절반을 먼저 체크하겠죠. 절반에서 반등 나오면 여기로 올라와서 요거 지지 테스트까지 끝내놓고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지지가 유지되면은 음봉으로 양봉
음봉 보면 일요일까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 나오면은 얘는 다시 385.4원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상승으로 이게 되겠죠. 415원은 강세 포인트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지 테스트 가능성. 여기 위에 있으면 뭐다? 예, 추가 상승 가능성입니다. 예, 지금 현재 차트 상으로 클레이트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시간 차트에서는 박스권이 나오고 있겠지만은 예, 일봉 차트에서는 예, 박스권 전환이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뭐냐? 변곡점이 안 나온 거예요. 상단 변곡점이 안 나왔어요. 아직 박스권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박스권 전환이 돼야지만 구간 끝이 나오고요. 예, 상단 변곡점이 나오고 예, 중요 지지 저항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임시로 체크하는 지지 저항을 살피는 겁니다. 현재 클레이트는 그 움직임입니다.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일봉 차트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예, 여기서 다시 385.4원을 지지를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가면은 예, 추가 상승으로 가겠죠. 추가 상승은 어디로 보죠? 예, 501.5원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이 조건에 맞추려면은 여기에 지지는 확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77.8원. 근데 차트가 지금 377.8원 밑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내려왔고 여기에 절반값 아래로만 가면은 일단 338원과 예, 331원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살펴봐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봉 종가로. 예, 그게 확정되는 구간에서 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알려드리는 금액은 타이밍은 시간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알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내용에서 시간, 언제 간다 이거를 시간으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알려드려요. 여기 구간에 확정적으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 구간으로 자, 구간이 열렸고 구간이 열렸으니까 움직임이 나오면 그렇게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 아 이거 며칠 뒤면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앉는 거를 지지를 하는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해당 값에 대해서 판단을 제 1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 값에 대한 1순위로 두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클레이튼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면요. 클레이튼 차트를 정리를 하면 현재 클레이튼을 정리를 하면 자 2022년 하반기 예,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예, 10월달 9월 8월달 이후부터 추가 하락이 계속 지속됐고 11월달에 반등 한번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23년 올해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자 이때 형성됐던 중요 지지 저항값 377.8원 338.1원에 대한 예, 종가 공략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377.8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차트 구간에서는 385.4원으로 예, 올라가고 331.4원의 지지 확보 385.4원의 뭐 회복과 그 지지가 확정되면 예, 강세 포인트가 415.3입니다. 415.3원입니다. 예, 빗선 가격이 그랬습니다. 위에 올라앉으면 추가 상승을 살필 수 있고요. 추가 상승은 501.5원입니다. 501.5원에 대한 되돌림 하락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가능성을 보고 살필 수 있습니다. 이때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일단 522원 위에 올라앉아서 595원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595원은 앞 구간에서 한 번에 공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차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500원대를 저점으로 하는 500원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들기는 움직임이 클레이튼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415.3원에 차트가 올라앉으면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지지는 331.4원과 예, 일봉 차트 기준으로 331.4원과 377.8원의 지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가 클레이튼에 대해서 예, 지금 23년 현재 시점의 차트 움직임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클레이튼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예, K코인이라고 무조건 대책할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하니까 예, 나쁘지만 않으면은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K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